보겠어요? 우리가 현재 기하 과목의 세 번째 파트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를 하고 있다. 우선 공간 도형을 하는데, 공간 도형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위치 관계, 두 번째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세 번째가 정사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마무리를 했어요. 첫 번째에서 시작은 평면 결정 조건 4가지였어요. 세 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두 직선이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치관계의 세 종류,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세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은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중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현상이 가장 낯설므로 낯선 현상에 대한 처리 원칙 2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평행 이동 시켜서 만나게 한다. 만나게 하면 평면 결정 조건 중에 세 번째 놈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위에 각각 두 점을 잡아서 그냥 사면체를 만들어서 사면체에서 생각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꼬인 사변형, 이런 정석의 개념도 참고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2가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요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정석 135페이지 피세요. 정석 135페이지를 보면 박스가 있죠.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관한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네가 지금 봐야 될 건 정리 6번이에요. 정리 6번과 그 다음에 정리 5번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보면 칠판을 보세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에 관련된 얘기가 박스 중에서 6번이고, 그 다음에 그를 이용하여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를 판단하는데 그 내용이 정리 8번이에요. 지금은 6번과 5번을 읽으라고 했죠. 6번과 5번을 확인하겠어요. 6번은 두 직선 AB가 평행할 때 B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A와 평행하다. 그림은 밑에
세 번째 그림이다. 그리고 이게 실전적으로는 정리 5번. 직선 A와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알파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 B는 A와 평행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그 2번에 그러니까는 정리 그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정리 5번. 정리 5번이 거기서 그 평면 베타라고 했나? 평면 베타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행포평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 6번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전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보조평면으로서 행포평면을 도입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상황이 정리 5번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정리 8번이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를 찾는 방법인데, 보면 그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 A, B가 모두 알파에 평행할 때 A, B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했나? 오케이? 이게 정리 8번에서는 그러면 두 평면 중에서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다른 평면과 평행하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다른 평면은 평행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두 직선 중에 한 직선과 다른 평면이 평행하다를 정리 6번에서 생각을 해낸다라는 거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면. 알겠니? 이해했죠? 이해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쌤 문제 528번 528번을 푸는 게 아니고 참고하는, 그러니까 그림만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면 ABC와 평면 DEF가 어떤 관계이고 왜 그런지 판단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지금 정팔면체야. 몇 번이라고? 580. 528번. 그림만 참고하시고. 이걸 정팔면체라고 합시다. 내가 부를 면은 요 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리고 여면. 여기죠? 너무 지저분한데? 아무튼 요 두 면이지. 이 두 면은 진수를 어떤 점도 어떤 변도 공유하지 않고 있죠. 얘랑 점 또는 변도 결국 점이잖아. 를 공유하지 않는 면은 이쪽밖에 없죠. A, B, C랑. 나머지는 점 하나를 공유하거나 변 하나를 통째로 공유하거나 인 거지. 이해 갔나? 그래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행이죠.
그럼 왜 평행인데? 라고 하면 이렇게 보라는 거지. 두 평면이 평행하다 이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평면을 기준으로 다른 평면의 두 직선을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는 얘를 DEF를 기준으로 ABC 평면의 두 직선을 생각하자. 그러면 일단 얘를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얘는 DEF랑 평행하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러니 하면 이거죠. 이게 뭔데? 얘를 도입해서 이게 지금 뭐야? 행포 평면이거든. 뭐가 행포? 얘랑 얘가 평행하다. 왜 평행한데? 말은 뭐니까. 오케이? 사실은 정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이고 나발이고 변이 같죠? 따라서 말은 뭐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죠? 각까지는 파악을 못 하더라도. 이해 갔나? 여기에서 정사각형, 각이 같다라는 거,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건 이게 정팔면체이므로 모든 관점에서 대칭이다 라는 대칭성을 생각한다라면 논리적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라면 뭔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랑 저쪽에서 볼 때랑 모양이 다르다는 거니까 정팔면체라고 하기가 힘들어지지. 그런 대칭성을 고려하면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평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어쨌든 말은 뭐고, 말은 뭐는 뭐야? 평행사변형이므로 이변과 이변은 평행하다야. 그게 요 얘기지. 정리 6번의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도입해서? 정리 5번에 있는 평면 베타를 도입한 셈이라고. 지금 이해 갔나? 이게 보조 평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간, 입체, 공간 도형을 어디서 생각하는 거야? 평면 도형에서 생각한다 라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그렇게 해서 DEF와 직선 AB가 평행하다라는 걸 판단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서 얘랑 얘가 평행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거죠? 이해 갔나? 따라서 얘도 얘랑 평행하니까 따라서 이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이 평면과 평행하므로 이 평면과 이 평면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보조 평면으로서 행포 평면은 평행을 포함하는 평면. 알겠죠? 평면 자체가 이 노란색 평면 자체가 무엇과 평행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포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행 평면이 아니고 평행선, 보조선으로서 평행선은 뭔가 그 선 자체가 평행한 거잖아. 지금 이해 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지금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걸 비로소 지난 시간까지는 이런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수습하는, 그러니까 깔아놓는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두 평면의 위치관계를 파악을 해본 거예요. 두 평면의 위치관계가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평행하다와 평행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면 얘랑 총 8면이잖아. 8면이잖아. 그 중에서 얘 빼면은 7개지. 7개 중에서 얘만 평행하고 나머지는 다 만난다. 지금 이해 갔나? 즉 이면각이라고 하죠. 나중에 명칭이 이면각, 교선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는 교선을 갖죠. 얘랑 얘 교선을 갖는데 거기 기준으로는 AC인가? 이놈의 날카로운 기억력이란 병신. AC랑 교선, 그러니까 교선이 보이죠. 이걸 나중에 이면각의 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얘랑 얘 있죠. 얘 이건 뭐지? D, C, F. 고마워. D, C, F랑 A, B, C랑 교선이 보이나? 안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삼각형과 삼각형은 교선이 없지만 평면과 평면은 당연히 교선이 있겠지. 그 교선, 그리고 이거는 평행하지 않지. 당연히 그러니까 교선을 이루겠지. 그러면 교선이 네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별거 없어. 여기서는 그냥 주어져 있잖아, 교선이. 이해 갔나? 할 수 있나? 으아! 교선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교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그어지고 이렇게고 나발이고 교선은 직선이잖아. 그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뭐야? 요 벡터와 같은 거지. 즉 이 마름모에서 요 변과 평행하고 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야. 그러면 그 직선을 어디서 생각하는 게 좋아? 이 그냥 공간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요 평면 위에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 저거 팔면체가 당연히 정삼각형이지. 그러니까는 이 선을 어떻게 지난다는 거야? 이 교선은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지금 노란색이잖아. 얘랑 평행하다. 그럼 뭐? 이 점을 지나겠지. 이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A, B, C와 뭐라고? D, C, F 적기만 하겠어요? D, C, F 와의 교선. 오케이? 지금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교선이지. 이런 교선을 네가 발상해낼 수 있겠니? 라는 거고, 이런 발상을 해내는 게 결국에는 뭐야? 공간 도형에서 교육 목적이 되겠어요. 보고 하는 걸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해. 이미지. 안 보고 아는 거를 이론이라고 그래. 이론. 논리. 이 문장이 매력적이지 않나? 안 보고도 안다. 감동이 없어, 씨부라고. 자, 아무튼 이렇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게 뭐야? 위치 관계지. 교선을 생각한다는 건 이 교선이 직선이잖아. 직선이 위치를 생각해내라는 거지. 이 점을 지나고 얘들이랑 평행할 것이다. 지금 이해 갔나? 왜 평행하죠? 교선이 얘랑 왜 평행하죠? 됐고, 그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귀류법이 되겠어요. 평행하지 않다고 하자. 평행하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은 이걸로 끝. 여기서 포인트는 이 내용들이고, 그 중에서 결론은 보조평면을 도입해서 생각을 한다. 행포평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수직으로 넘어갈 차례다. 수직. 수직은 어디 있나 보자. 저기 정석 138페이지. 를 보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수직이 있어요. 어디 있니? 빨간색 삼각형 두 개 중에 아래쪽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지. 오케이? 읽고 그러니까 그 빨간색 삼각형 내용 전체.
그러니까 결국 139페이지 위쪽 부분까지 있죠.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됐어요.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 라고 하는 놈은 정의와 판단 두 종류의 지식으로 나누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직선과 평면, 이 박스에 있는 정리들은 직선과 평면에 평행의 정의는 없죠. 판단만 있어. 정의는 앞에서 했어요. 1번에서 위치관계에서 제시된 상황이 정의야. 만나지 않는다. 이해 갔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하는 것만 있다라면 앞에서 1번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중에서 평행 말고는 그러니까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와 직선과 평면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한 점에서 만난다의 일부지. 그러니까 얘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우리 정의가 있죠. 정의도 알아두고 이거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정의는 뭐냐 하면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적혀 있어요. 모든 직선이다. 무슨 말이야? 직선과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수직일 때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라 한다. 이거죠. 이해 갔죠? 거기 그렇게 적혀 있지? 그런데 판단은 뭐냐면 모든 직선이 아니고 두 직선. 직선과 평면이 두 직선에서 수직일 때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그 수직은 두 번 생기면 그러면 그 직선과 그 평면은 수직이라고 판단한다. 이거지. 그렇게 적혀 있었나? 내용들이 차이 다르죠. 모든 직선을 가지고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까지 한다면 말이 안 되지. 모든 직선은 무한계니까. 이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 왜 그래? 이거거든. 빨간색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걸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증명. 참고로 선생님 수업에서 증명을 언급할 때는 증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증명할 때 사용하는 사고 방식이 고난도 문제의 풀이법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라면 서술형이 아니고 빈칸 추론 정도로 나올 수 있겠어요. 따라서 큰 흐름은 이해하고 있어야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이건 뭔데? 정석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주겠어요. 예제 3번 2장 예제 3번이에요. 읽고 이해하세요.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보겠어요. 일단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엄청 복잡한 건 아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증명 과정이 이런저런 단계가 많아. 복잡하다고. 단순하지 않아. 복잡하다고. 그런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복잡한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 복잡한 건 쉽다는 얘기도 아니고 복잡한 것과 어렵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복잡한 걸 네 뇌가 어렵다라고 자동 번역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복잡하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고 이론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지.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어.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리니?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실 이거랑 같은 거거든. 이 단순한 걸 모르니까 이걸 보더라도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은, 내가 1학년 때 기아 아파트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두 개의 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직 2등분 선이에요. 명칭에 뭐가 있어? 수직이 있죠. 요번에도 했었지만 원래 수학에서 직선은 뭐야? 두 점이다. 두 점을 잡아요. 두 점은 뭐야? 선분이다. 왜 갑자기 두 점은 선분이라고 얘기하다가 직선을 간혹 끼워 넣나요? 라고 한다면 그게 원래 사고방식이었어. 뭔 말이냐? 기하 원론에서는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 그게 구분하는 게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데 그걸 구분하는 걸 그닥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두 점을 잡는다고. 이 얘기가 기억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두 점을 잡는다. 그래서 사면체를 만든다 라고 했었죠. 너가 혹시 알겠나? 지금 여기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사면체가 만들어진 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을 그린다고. 요것보다 좀 더 큰 원을 그려. 원. 반지름이 같게. 그럼 뭐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뭐 이 점을 서로 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요 점과 요 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 그러면 수직이야. 이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거거든. 자, 그러면 수직을 그리는 거거든.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수직 이등분선에서 수직. 여기서도 핵심은 뭐니? 수직 이등분선이지. 그래서 수직이야. 수직. 이게 하고 싶은 거고, 수직. 그리고 수직임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뭐냐면 2등분. 변의 길이가 같다죠. 2등분. 결국 이렇게 가는 거거든. 빨간색 펜을 꺼내세요. 받은 교과서 프린트 증명 부분에 대략 가운데 정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있어요. 명칭이. 밑줄 치세요. 수직 이등분선. 노란색 펜을 꺼내세요. 보면 그 아래 줄에서 일단 읽겠어요. 삼각형 PAC와 삼각형 P'AC는 합동이므로 선분 PC와 선분 P'C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요. 이등변 삼각형 CPP'에서 선분 PO와 선분 P'O는 같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뭐야?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가 뭔데? 두 점 P와 P'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중에 뭘 언급하고 있어? C와 O를 언급하고 있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선분 P'과 선분 O, C는 수직 이등분선 관계이므로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분 PC, 선분 P'C 옆에다가 길이라고 적으세요. 길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L과 Q는 수직이다. 옆에 각이라고 적으세요. 각. 조금 전에 적었던 길이에서 각으로 화살표를 이동시키세요. 그래서 길이로부터 각, 길이로부터 각. 그런데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논증 기하, 여기 기하 단원, 기하 과목에서가 아니고 수원 과목에서 설명을 할 때 논증 기하에서 양으로부터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하면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이 변이라고 적죠. 오케이? 이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런 과정인 거야. 이해 갔니? 포인트만 집었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이해하세요. 지금 포인트와 거의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알겠지?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됐느냐 하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의 정의는 모든 직선인데 이게 두 직선으로 바뀌는 거를 증명을 해봤어요. 그 증명의 핵심 개념, 이론의 이름은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전에도 한번 사용을 해보자. 가 되겠어요. 일단 정리하세요. 시작. 보면 정사면체에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변이 서로 수직이다. 증명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간도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정사면체는 평면도형에서는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면 이 정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수선의 발을 그린다. 내린다. 이 정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 당연히 두 점은 일치하겠어요.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수직이고 요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 따라서 요 직선과 이 평면은 수직이다.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정의에 의하면 이 직선과 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은 수직이다.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 가 되겠어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알 필요는 없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정사면체에 대하여 문제를 풀 때 이 생각은 다른 요소를 구할 때에도 기본 관점이 되므로 반드시 알아둬야겠어요. 정서 143페이지. 기본 문제 7-6번에 1번이 되겠어요. 모범 답안을 읽고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했을 거라 생각하고 2번 문제를 보면 선분 AB가 A일 때 모서리 AB와 모서리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지. 그 아래 문제가 이렇게 다른 걸 묻는 듯한 문제에서도 결국 저
보조 평면이 사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 관점은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 예, 실전적인 내용이야. 실전.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예, 포함된 내용이야. 그게 뭐냐면 삼수선의 정리다. 삼수선의 정리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의 일부로서 배우고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삼수선의 정리를 왜 배우는지를,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개념인지를 모르면 안 되겠어요. 정석 145페이지 피세요. 보면 삼수선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기본 정석 박스 안의 내용 세 가지를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